일차적으로 이세경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첫 번째가 그 책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업들을 이어받는 거는 결코 나쁜 행동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행동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 문제시돼 있는데, 가업들을 이어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가업이 갖는 연속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그 대물림이라는 성격 자체가 부의 세습이 아닌 가치의 세습의 성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회사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그러니까 뭐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또는 뭐 경험치를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이해하는, 뭐 다른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그 회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창업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판단 미스를 범한다든지 또는 후속에서 들어와서 조직을 갖추기, 형성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 미스포인트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제 주변에 있는 이세경영자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단점적인 측면보다는 장점적인 측면이 훨씬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다양한 이세경영자들 모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일반 뭐 어디 나오는 이렇게 흔한 스토리 같은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친구들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길 원하고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창업을 원하고 있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본인의 그 후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느 방향에 갈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 경영 체제도 있고 이세경영도 있고 서로 다 장단점이 있고, 전문 경영 체제에서는 장점이라면 굉장히 폭발적 있게 성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은 안정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보다는 좀 나름의 긍정적인 요소들도 바라보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고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듣고자 하다 보니 인터넷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지식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활애를 하고 따라가다 보니 좀 더 트렌디하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시대 흐름에 맞게 가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활동 때문에 좀 더 다른 제조업보다는 좀 더 IT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진입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조업이라는 자체가 원래 저도 사실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원가를 10원 단위, 원 단위를 따져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격 자체가 제조업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활동을 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삶이 있고 저도 나이가 있고 또 제 주변의 모든 주어진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반쪽 인생은 좀 더 오픈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잘 융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요.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도 굉장히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행동이 그 습성을 만들고 습성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그 글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모든 것들이 그 생각서부터 시작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걸 습관화시키고 그걸 성품화시키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들인 것 같고요. 그게 평생 노력을 해야지 그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뭐 좌우명은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제가 가장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에 저를 그나마 그 힘든 뭐 터널에서 끄집어냈던 글귀가 오늘 너의 불행은 과거 어느 순간 너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항상 저도 사업을 하면서 뭐가 잘 안 되면 제 주변부터 탓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나는 멀쩡한데 내 주변이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 나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편해졌고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이게 사람이 약간 간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남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신을 용서하기는 정말 쉽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자신한테 그 돌이키고 자기가 감내하고 품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식한테 해주는 가장 큰 얘기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을 품으려 노력하라라고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뭐 경험에서 그런 생각까지는 오긴 했는데 그게 진짜 성품으로 자리 잡히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창업에 뛰어드신 분들한테 제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출판 선생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경영에 뭐 경영적인 측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조급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뭔가 항상 꿈은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조급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만들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경영의 의사결정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조급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을 쫓는 건 분명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래만 너무 몰입해서 의사결정하는 거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A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A를 선택하게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눈에 당장 내일 매출이 1억이 생긴다. 근데 그 매출이 1억이 생기는 게 회사한테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는 걸
한편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당장 그것을 쫓아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참아내는 것도 상당한 그 노하우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 꿈을 실현하는 과정들을 좀 다양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추천 도서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거 하나 하고요. 한 가지는 책을 읽고 꼭 사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있었던 내용들, 그게 뭐 전체는 아니겠죠. 저도 책을 뭐 많이 읽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뭐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한 문장, 만약에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이라도 있다면 그 문장을 가지고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